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분명리, 신살론 비결. 어제까지는 고신과숙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간여지도, 청강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간여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육식간지 중에 간여지동 일주는 갑인, 을묘, 경신, 신유 이 네 개의 간지가 순수한 간여지동이다 그래요. 병호, 정사, 이임자, 개해는 간여지동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음양이 다르다. 즉 병화의 오화는 겁재이고 정화의 사화는 겁재이다. 임수의 자수가 겁재이고 계수의 해수가 겁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은 화기의 오행이고 수기의 오행이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토기의 문제인데 이 무토는 진토 또는 술토에 이 진토의 본기가 무토이고 술토의 본기가 무토이기 때문에 무진과 무술은 간여지동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신살론에서나 포태법에서 이 무토와 기토는 인수에 따라가는 업혀가는, 그래서 인수의 병화, 정화에 의해서 그것을 12신살과 포태법의 이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취하라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축토와 미토 역시 축토의 본기, 미토의 본기가 기토이기 때문에 간여지동이라고 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부분에는 착오가 없겠지만 이 무토와 기토, 그래서 무진, 무술, 기축, 기미, 간여지동에 해당이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 간여지동 쌀에서 고란쌀이라고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외롭고 고독한 살로 부부애로 못한다는 살성이 되는데 그것은 갑인고란이다 그래요. 그 다음 다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 중에 축토의 기토가 인묘이고 미토의 기토가 암록성이고 이러한 부분, 또한 여기에서는 육식간지 4대 고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병인, 을묘, 경신, 신유를 4대 고집이라고 본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경신과 신유가 가장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임자와 개해일 것이다. 이 고집이 센 것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간여지동에서 특히 주의해서 감명할 것은 대체로 고집이 센 편에 해당이 된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고 또 하나는 이 간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양 명일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비급 과다의 신앙 명식이 된다면 극부,
겹쳐 부부 해로하기가 어렵고 재난 풍파를 당하고 관제 구설을 당하는 것이 이 간여지동 일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여지동 일주는 내 배우자궁이 비견이나 겁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로 인해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내 일지, 그러니까 남자가 간목이라면 진술충리 또는 무기토, 이것이 처가돼야 하는데, 내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앉은 자리, 자기가 그러니까 내 처가 앉아야 할 자리를 극하는 상태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이다. 다만 이때의 조합에서 갑인과 같은 경우는 병화 무토로 연결이 되면 문제는 없다 그래요. 신강하더라도 또는 신앙하더라도. 그런데 이 을묘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가 앉아야 할 토기를 스스로 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전체 간지를 이렇게 대입을 하시라.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곳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면 내 남편의 여자라고 그러면 을유로 왔다면 자기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그대로 앉는 것이 되겠고, 또는 남자라면 을미라면 앉아야 할 자리, 또는 을축이라면 앉아야 할 자리를 앉아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전부 다 비경겁제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비겁과다 신앙명의식일 때 배송으로 인해서 폐제를 당하게 되는데, 재난, 풍파, 관제 구설을 만드는 배성 인연으로 성립이 된다. 여기에서 배성 인연으로 성립이 된다. 그러면 벌써 일지가 비경겁제가 되었을 때는 재난, 풍파, 관제 구설을 만드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이러한 사람을 만날 것이 이미 정해져 버린다. 그러나 비겁 과다한 사주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러한 간여지동 일주에서 비겁 과다했을 때에 여명보다도 남명의 피해가 더욱 크게 되는데, 그것은 재성이 제일 먼저 파극되기 때문이다. 일지배성이 군겁쟁제를 만들기에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난다. 운기작용으로 부부 이별사별하고 배성의 품질이 양호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신앙사주에서 피해가 더 크고, 그 다음에 갑인일주보다 을묘일주가 피해가 더 크다. 그 이유는 여기 임목은 인호술 화국으로 가는 기운이고, 이 을묘는 해묘미 목국으로 가는 기운이고, 그래서 이 을묘로 왔을 때 갑인보다 피해가 더 크다. 그리고 이 병오는 인호술 화국, 비겁군단을 만드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자, 그 다음 정사 같은 경우에서는 사유축 근국으로 가는 힘이기 때문에 이건 정사 일주는 무난하다. 병오 일주보다는 무난하다. 다만 음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독선적인 성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의해야 하고, 무진 역시 여기에서는
신자진 수국을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무술이 비겁과다 신강이 된다면 인호술 화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조토와 조토끼리 만났기 때문에 수기를 완전히 꼼짝달싹 못하게 제방제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재난, 풍파, 부친, 선망, 또 여자라면 시어머니 선망에도 해당이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기축 같은 경우 비겁 과다해도 사유축을 이루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무난하다. 기미 일주 같은 경우는 해묘미 목국을 만들고 여명의 경우 부성인묘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기 쉽다 그래요. 그 다음 경신일주라면 신자진 수국을 이루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난하다 그래요. 재난 풍파 당하는 이러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이 경금의 관사를 불을 끄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설수가 빈번하다. 그 다음 신유일주 같은 경우 비겁 과다 하면은 사유축 금구까지 이루어서 금극목으로 목기를 완전히 절단내고, 그러기 때문에 재난 풍파하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면 금다 화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자, 그 다음 이임자일주 같은 경우 양인으로 자수에서 신자진으로 모든 세력을 이루고 수국화로 화기에 불을 끄기 때문에 재난 풍파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개해일주일 경우 비겁 과다 해도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이 해수가 해묘합, 해인합, 해묘미를 이루어서 목기로 가고자 하는 성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난하다 그래요. 자, 오늘은 간여지동에 일지가 돼서 비겁 과다했을 때 피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들,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